예, 관광개발론 7주차 두 번째 동영상입니다. 자, 첫 번째 동영상에서는 28페이지 Planning must predict a better future, 거기를 한참 열을 떼서 설명을 했죠. 보다 나은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게 해야만 그게 제대로 된 계획이다. 잘못된 계획을 하면 보다 나은 미래가 아니라 보다 못하기, 안 좋아지는 그런 사례도 있죠. 그런 사례는 나중에 또 따로 뒤에 가면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벤치마킹을 하잖아요. 벤치마킹을 하면서 굉장히 선진 사례 연구 그런 건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학생들이 왔을 때도 저는 그렇게 물어보거든요. 야, 앉아봐. 그러면서 수업, 관광개발 학년에 따라서, 그래서 2학년이면 관광자원에 의해 그 동영상 수업 들으면서 니네가 느끼는 안 좋은 점이 뭐니? 물어보거든요. 물어보는 이유는 뭐냐면 안 좋게 느끼는 거를 내가 알아야 개선을 할 것이고, 또 나는 이런 의도인데 학생들은 그렇게 안 받아들이니까 그걸 바꿀 방법을 찾아내거나 아니면 공개적으로 이해를 시켜야 되는 목적이 있죠. 바꿔 말하면 잘된 것만 보는 거는 필요는 해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못된 거, 잘못된 거에 깊이 관심을 가져야 되죠. 망한 거. 그래서 너무 조금 좀 그렇죠. 아니요. 망한 거를 봐야 저러면 망하는구나. 그러는 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된 걸 보면 좋긴 하죠. 그걸 따라가려고. 그런데 그 이면에 그냥 그것도 잘 된 게 아닐 거거든요. 어떤 실패를 거쳤을 거고 그 실패를 극복하다 보니까 잘 된 건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실패가 뭐였는지를 알고 그러면 우린 그런 실패를 안 거치도록 해야 되는 게 맞죠. 가장 쉽게 말하면 4대강이요. 이명박 정부에서 했던 4대강이요. 그걸 하면서 관광은 굉장히 4대강으로 인해서 득을 봤어요. 온 나라를 댐으로 만들고 처음에 관광 유람선 띄운다고 그랬었고요. 그러니까 정책 입안자들이 제일 쉽게 끌어들이는 게 관광이에요. 득을 봤다는 건 그로 인해서 전국에 자전거 도로가 많이 생겼죠. 그래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때마침 대한민국의 경제 부흥기하고 맞춰서 자전거 이용객이 급속하게 늘었고요. 그죠? 그런데 댐을 만든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 거였죠. 이미 유럽 같은 데서는 이명박 정부도 유럽 예를 많이 들었거든요. 댐을 만들어놨던 댐을 허물고 있었어요. 돈을 들여서 허물단 말이에요. 왜? 댐이 주는 피해가 그만큼 더 크기 때문에 이익보다. 그러면 그걸 알고 그걸 조사를 했죠, 사실은. 근데 그건 발표를 안 했죠. 그걸 알면 그 과정은 거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실패한 사례를 유심 있게 봐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나도 똑같은 실패를 하는 경우가 많죠. 관광 개발뿐만 아니라 제가 그랬죠. 이 과목은 인생 설계, 인생 플래닝하고도 연결이 된다. 요차 얘기하는 겁니다. 됐고요. Both planning and 29페이지입니다. Both planning and plans are needed for tourism today. 플래닝과 플랜 비슷한 말인데 오늘날 둘 다 필요로 한 거다 하는 거예요. 뭐 딱히 명확하게 하기는 애매해요. 그 대신에 그 밑으로 하나, 둘, 셋째 줄 보면 To be most effective, these plans should be coupled with a system of ongoing planning. 쉽게 말하면 관광 계획이 제대로 되려면 이미 진행되는 계획하고 맞물려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최근 들어 이 사례를 들면 서울에서는 광화문 광장을 기존에 있는 도로의 차선폭을 줄이면서 시민광장으로 개조하려는 박원순
시장 때부터 했던 게 지금 공정률 30%에서 꽤 많이 진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서울시의 새로운 계획을 하려면 그 이미 진행된 계획과 맞물려서 돌아가게끔 만들어야 된다는데, 지금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은 그거 일단 보류하자 그래 버리는 거죠.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부산도 있었어요. 지금은 버스 중앙차로죠. 저는 그게 옳다고 봤거든요. 왜 옳다고 봤냐? 그건 서병수 시장이 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라당의 서병수 시장이요. 아니, 대중교통이 빨리빨리 다녀야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거 아닙니까? 자가용 다니는 걸 불편하게 해야 웬만하면 버스를 타고 다닐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버스 중앙차로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장 선거에서 서병수를 물리치고 오거돈이 당선되면서 일단 그거 보류, 또 그 지랄했죠.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이 한누리당, 이 새누리당, 국민의힘이 똑같아요. 왜 남이 한 거는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고 나서 매달 한 6개월인가 질질 끌다가 다시 만들죠. 지금은 연장하고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차를 운전하면서 다니니까 버스 전용 차로가 저는 싫어요. 불편해요. 자가용을 끌고 다니는 입장에서. 그러나 대중교통 활성화라는 큰 공익적 차원에서 보면 바람직한 거죠.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새로운 관광에 대한 플랜을 짤 때는 기존 계획과 맞물려 들어가는 걸 짜야지, 이걸 개무시하고 새로운 걸 만들면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물론 앞에서 했던 게 도저히 인간적으로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다 그러면 무시를 해야 돼요. 그죠? 그건 이제 매몰 비용이라고 그러는 거죠. 우리가 매몰 비용으로 처리하고 손절 처리하고, 왜냐면 계속해서 돈을 갖다 부어도 안 되는 거니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감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죠? 됐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계획으로 치면 우리나라 부산 관광 계획을 세울 때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게 부산시 공무원이 반드시 검토해야 되는 게, 이게 국토개발계획 상위법이잖아요. 상위법에 저촉되는 걸 봐야 된단 말이에요. 가끔은 상위법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고서 몰랐다 그러면 개판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본 플래닝은, 작은 플랜은 큰 계획 안에서 맞물리게 돌아가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Economic development must not be an exclusive goal of planning. 예. Economic development, 그러니까 돈만 밝히는 계획은 유일한 플래닝의 목표가, 배타적인 목표가 되어서 exclusive goal, 배타적인 목표가 되는 거죠. 돈만 바라보는 계획은 배제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앞부분에서 얘기했던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그걸 맞물려가면서 고려를 해야 되는 얘기죠. 예, 그 다음에 Planning must incorporate all three sectors of tourism. 앞부분에서 그 first, second, third, fourth 할 때는 Planning must incorporate all three sectors of tourism. 세 가지 섹터하고 인코퍼레, 서로 상호 협조하고 보호돼 가는 거야 돼. 그 첫 번째가 첫째 줄에 있는 비즈니스 섹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non-profit organization. 셋째 줄에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non-profit organization 옆에 있는 government. 그죠? 그러니까 돈 버는 거. 이게 그림에 앞에 지난 동영상에서 그림 보여줬잖아요. 그 세 가지 섹터는 굉장히 상호 보완, 협력, 협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앞부분에서 얘기한 돈 버는 것만 해서는 안 된다. 비즈니스 섹터만 고려하면 안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LCT,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LCT 만들면서 랜드마크 만들고 롯데호텔 입점시키고 그 다음에 거기에 테마파크 만든다고 그랬거든요. 돈 버는 것만 한 거죠.
LCT로 인해서 LCT뿐만 아니라 부산 해운대에 있는 고층 빌딩으로 인해서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빌딩풍, 건물 뒤에 바람이 휘몰아치는 거죠. 지난번 태풍 때도 아파트 단지 유리창 다 깨지고 날아다니고 난리를 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소보다 더 센 거예요. 일반 태풍보다. 왜? 막으니까 밀렸다 확 하면서 세게 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협조를 안 한 거죠. 돈 버는 것만 한 거예요. 근데 그런 면에서는 조금 배려를 해야 돼요. 아까 수업 시간에 얘기했지만 광안리에 그냥 레지던스 호텔 막 팍팍팍팍 지으면 해변은 시민의 거예요. 광안동, 수영 일대 시민들이 즐기는 그런 거리가 만들어져야 된다. 아까 축제하고 마찬가지죠. 그 동네 사람들이 즐기는 모습, 그게 축제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뭔데? 그리고 와서 사람들이 오는 거죠. 그게 자연의 순리예요. 그러면 유명 관광지가 되는 거예요. 독일의 맥주 축제, 또 수업 시간에 이해는 안 들어서 영국의 에딘버러 축제, 그거는 저기죠, 연극, 음악 그런 거 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됐고요. Planning process 마지막입니다. Planning process today are becoming much more interactive. 자, Planning process 오늘날의 관광개발 계획의 과정은 점점 interactive 서로 이게 물리고 물려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호, 보완, 협조, 뭐 건축가, 토목가 그런 것들이 다 서로 고려를 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얘기를 들었던 거는 북한의 연안역의 터미널 그냥 떨렁 처음에 건물 하나만 지어놨단 말이에요. 입국 수속하는 건물만. 불만이 많았죠. 부랴부랴 보수공사하고 길 새로 내고 캐노피 설치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자 밑에서 하나 둘 셋 넷째 줄 맨 아래 29페이지 밑에서 넷째 줄 보면 자 the older perception of top-down planning is being replaced by bottom-up planning under coordinated professional leadership. The role of the planner designer is becoming more strongly one of a catalyst of facilitator. 긴데요. 이건 쉽게 설명 못하고 다시 갈게요. 수업 시간에도 그런 얘기를 했죠. 대통령이나 시장이나 지자체 장이 관광에 관심을 가지고 확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탑다운 방식이에요. 탑다운 방식. 그러면 일이 빨리빨리 돼요. 그건 옛날엔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많은 독재 국가에서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바텀업 방식은요. 밑에서 또 시민들이 자꾸 이런 의견을 내고 하면서 그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어저께인가 페이스북인가 인스타그램 보니까 동의대학교 학생회에서 설문조사했던 거 있거든요. 탑다운 방식은요. 학교 총장이나 이사장이 내일부터 비대면 언제까지? 그냥 이번 학기는 그렇게. 그게 탑다운이에요. 그건 결코 옳지 않다는 얘기죠. 물론 긴급한 상황에서는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최근의 경향들은 모든 분야에 걸쳐서 바텀업 방식입니다. 바텀업 방식. 그러니까 동의대학교 예를 들면 학생들의 의견을 조사해서 그들의 의견, 그들이 원하는 걸 100% 반영은 못하더라도 최대한 학교 운영에 반영을 하는 거죠. 설문조사를 하는 거 보면 많은 학생들이 코로나 시국에 학교에 오는 거에 또 불안을 겪는 학생들이 굉장히 불안하다고 느끼는 학생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교 입장에서는 또 너무 안 오게 하니까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가장 나름대로 양보해서 얻은 안이 개인적으로 만족은 못하지만 양보해서 얻은 안이 뭐예요? 혼합 수업이죠. 대면도 하고 비대면도 하고. 물론 그걸 하면서 교수 집단 교수들한테는 설문조사를 안 했어요.
그 의견 결정, 의사 결정에 소외된 집단이죠. 물론 이제 교무회라든가 그런 교수 대표들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교수는 점수 3시간 강의를 해야 되는데 4시간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뭐 그래도 저는 혼합 수업이 좋아요. 이 혼자서 이것만 해갖고는 전달이 제대로 안 돼요. 언어도 정제를 해야 되고 예를 들 것도 줄여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탑다운 방식이 아니고 바텀업 방식이 최근의 추세다. 그렇게 가는 게 맞다. 그리고 많은 분야에서 바텀업 방식으로 바뀌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국가 간의 정상회담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김정은하고 트럼프하고 만난다. 그럼 그냥 아무 때나 만나는 게 아니에요. 전화해서 우리 만나자 그러는 게 아니라고요. 미리 만나자고 할 때는 사전에 뭐 국무부 장관, 국무부 직원, 국방부 장관 각각 양국의 그런 사람들끼리 만나서 회의를 열심히 한 거죠. 밑에서부터, 바텀에서부터. 그러고서 결정을 내려서 정상들이 트럼프와 김정은을 만나면 사인을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정상회담이 그렇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트럼프는 그게 아니고 밑에서 열심히 쌓아서 안 올렸는데 그냥 둘이 만나서 야 이렇게 해, 니네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줄게 하는 거야. 그럼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최근 들어서의 추세는 바텀업이에요. 그리고 주민들에 대한 배려가 최우선으로 가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항상 어디를 가든지 주민에 대한 배려, 주민에 대한 보상, 그들의 삶의 질을 관광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 바꿔 말하면 관광지가 됐을 때 주민들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을 미리 예측을 하고 그걸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 그러려니까 왜 최근 들어서 모든 행사를 할 때는 한 7, 80%는 주민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요. 뭐 재래시장 활성화할 때도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사실은 그게 제 박사학위 논문의 주제였거든요. 미국 텍사스주 남부의 3개 해안 도시를 조사를 해서 그 지역 주민들한테 어떻게 개발하길 원하느냐. 근데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A라는 동네는 나는 대부분의 주민들이 난 여기에 돈 벌러 왔다. 돈 벌려고 여기 땅 사고 집 짓고 장사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애들 봄방학 시즌, 미국 애들 스프링 브레이크라고 그러죠. 봄방학 시즌에 애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고 하여튼 놀 수 있는 거를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또 C라는 동네는 대부분의 주민들이 은퇴한 사람들이에요. 나는 말년에 조용하게 바닷가에서 좀 안락한 삶을 즐기기 위해서 왔다. 그러고 여기가 관광지로 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또 B라는 지역은 그게 섞여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그럴 거라고 예측을 하고 조사를 하긴 했는데 예측이 맞아 떨어졌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일률적인 관광 개발은 문제가 많다. 각 지역별로 주민들이 선호하는 개발 형태가 다르더라. 그러면 개발 초기에서부터 지역 주민들을 포함시킨 의사결정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결론이거든요. 그게 지금 이렇게 된 거죠. 제가 박사학위 논문이 그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 생각은 옛날 박사학위 논문을 쓸 때도 그렇고 지금도 변하면서 지금은 더 주민들에 대한 배려, 주민들의 의견을 더 많이 반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부산이 주민 없는 그냥 관광도시만 되면, 지역민들의 삶이 없는 도시만 되면 어느 순간에 이건 폐허가 되는 거예요. 관광지도 태어나서 절정을 이루다 죽는다며요. 어느 순간에 관광객이 안 오면 그 도시는 망한 도시가 되는 거죠. 망한 도시가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고 강의는 마치고요. 짧게나마 저기서 시험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요 강의 운영 규정에 있는 시험 파트입니다. 시험 파트 얘기를 합니다.
교재 강의 출제 범위는 현장 실습 여기서 교재하고요. 리포트 낸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신문 기사에 낸다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문항당 지정된 배점 외 부분 점수는 없습니다. 뭐 3학년쯤 되면 저랑 많이 겪으셨으니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험 준비는요. 시험 시작 5분 전부터 필히 착석하여 조용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분반해서 시험을 보잖아요. A반으로 갈지 B반으로 갈지 모르겠어요. 어느 반으로 갈지. 그날 아침에 들어갈 거거든요. 만약에 들어갔는데 왔다 갔다 하고 계시면 착석하지 않는 경우 5분 전에 착석 안 하고 있는 거는 시험 성적의 70%만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40점 만점에 40점을 받았으면 47, 28, 28점만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필기구는 샤프펜, 연필 2자루 갖고 있을 거고요. 샤프펜하고 지우개만 갖고 계시고 나머지는 일체, 특히 핸드폰을 갖고 계시면 마이너스 20점 처리합니다. 제 문제는 단답도 있고 객관식도 있거든요. 문자로 주고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수님 뭐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한 번 일었었어요. 사실은 있었어요. 그러나 그걸 증거를 잡지를 못해서 제가 무슨 경찰도 아니고 조사권이 없죠. 시험 끝나고 학생들이 왔죠. 찾아왔어요. 왜 쟤하고 이렇게 했다고. 성분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아이들을 불렀는데 그 아이들이 안 했는데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화는 나고. 그렇다고 쟤네들이 아닌 걸 갖다 그럴 리도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정도까지는 안 했을 거고. 그래서 아예 원천 봉쇄하는 차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겪어봐서 알겠지만 한다면 합니다. 그리고 미리 다 고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핸드폰도 전원을 끄고 갖고 계시고 끄고 사물함에 넣으시고 일체 물품 소지는 부정행위입니다. 이렇게 갖고 있다가 떨어뜨리면 교수가 들어오니까 떨어뜨렸다. 그리고 부정행위로 처리합니다. 그리고 내 자리 밑에 있다 그게 내 거가 아니래도 그러니까 옆에 놈이 쓱 하다가 옆으로 넘기면 안범용이 보고 있다가 한상현짜리 딱 넘기면 한상현이 감점이 됩니다. 그럼 한상현이 가만히 안 있겠죠. 그거 안범용 거라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런 불미스러운 사태를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험지 배부 완료 후 필기구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소지는 부정행위로 F학점 처리할 겁니다.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게 공정입니다. 공정. 특히 다른 건 몰라도 성적에 관한 한. 요즘 그런 일이 없지만 옛날에는 학생들하고 끼리끼리 모여서 삼겹살 소주도 먹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코로나 전에는. 술을 아무리 나하고 먹었어도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예요. 저는 공정이 무너지면 제가 여기 존재할 이유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쪽팔려가지고. 무지하게 공정을 주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시험지 배부 완료하고 시험 보십시오 했는데 그 다음에 들어온 사람이죠. 지각생이죠. 지각생은 지각생은 성적의 40%만 인정합니다. 40점 만점 받으면 4, 4, 16점만 받는 거죠. 여기 써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군가가 나갔어요. 시험을 보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 입실은 결석입니다. 그러니까 응시를 해도 0점. 아마 시험은 보기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학생은 야 나가 어쩌고 저쩌고 다른 애들 시험 보는데 방해주잖아요. 그 대신에 조용히 0점 처리할 겁니다. 여기서 한다고 했고 이거 지금 계속 얘기하죠. 그 다음에 학과, 학년, 학번, 성명 모두가 정확히 기재되지 않은 답은 결시로 처리합니다. 가끔 나와요. 뭐가 그렇게 급한지 답부터. 뭐 이제 그만 얘기할 거거든요. 만약에 그러시면 그냥 0점 처리할 겁니다. 기본이잖아요, 기본. 그래서 어쨌든 약속을 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이 답을 보고 시험 보고 나가시면 아마 시험 보고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시험 보고 첫 번째 수업 시간 여기서는 2주 이내라고 써 있어요. 혹시 제가 외부에 나가거나 그러면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특별한 제 개인적으로 그게 일이 없는 한 다음 시간에는
성적을 공개합니다. 그럼 그 자리에서는 이의제기도 해도 되고요. 교수님 제가 계산해 보니까 35점인데 전 10점 나왔습니다. 그럼 틀렸으면 고쳐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단 그 시간 이후에는 일체 중간고사에 대한 수정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동영상의 리포트는 시험 보는 강의실이 2개가 있습니다. 얘하고 909하고, 그죠? 얘하고 909. 얘는 몇 호입니까? 우리가 주로 수업을 하는 강의실입니다. 000호라고 써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시험 보기 전에 있는 동영상 강의 마칠 거고요. 그 다음에 제출하는 날짜는 똑같습니다. 시험 때라고 제출 안 하시면 미제출로 처리가 됩니다. 미제출로 처리가 됩니다. 아시겠죠? 시험 중간에가 제출 마감일이 될 것 같은데 알아서들 제출하십시오. 끝.